보통 크립토 시장에서 그들의 진심, 그들의 의도 이런 제목은 대부분 그 세력이라는 의미의 그들을 말하죠. 가장 많이 말하는 블랙록이라던가 JP모건이라던가 유명한 이름들이기에 그들을 논하게 되면 뭔가 대단한 것을 논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런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그 발언을 건너 접하는 우리들이 과연 그들의 의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모두의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고점 부근에서 팔고 실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걸 실제 할 수 있는 건 소수에 불과하다면 그 대중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먼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이벤트는 트럼프의 총격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큰 이슈인데, 트럼프와 공화당이 크립토에 좀 더 친화적이고, 다음 주에 실제로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기로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비트코인은 이 59K, 60K대에서 다음 구간이었던 62K 중반을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리테스트, 그리고 지금도 한 번 더 그 구간을 크게 리테스트 한 거고, 62K 중반대를 올라가서 마감했던 요때가 중요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가 트리거가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어제 발언에서 금리 인하를 11월 전에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려서 지금 증시는 꽤나 떨어졌죠.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좀 선방을 해주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을 뉴스를 보고 오케이 무조건이다 한쪽 방향으로 마음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뉴스가 뜰지를 예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장관으로 앉힐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은 코인판에 오래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비트코인을 흔히 말해서 깠던, 이렇게 심하게 깠던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이 기조와는 맞지가 않으니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바뀌었다, 이 정도의 멘트는 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좀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됐다 끝났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도 그들의 스탠스가 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믿고 투자의 방향을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은 그들과 같이 보고 있는 차트다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저 회원님들은 이곳에서 첫 진입을 시작했었죠.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53K를 터치했을 때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았고, 지난 56K를 이탈했고, 아래로는 50K 초반을 시작으로 40K 중후반까지 열려 있었던 상황이죠. 사실 이건 아직도 열려 있는 건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 전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첫 매수세가 54, 53에서 들어왔을 때 이 54를 스탑으로 이제 롱 포지션을 진입했었죠. 그리고 해당 롱 포지션은 5960대에서 익절하고 그 이후에 62.5의 돌파 마감을 지켜보면서 요 며칠은 우리가 기다려보고 있는 겁니다. 차트라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분들이라면 최근 며칠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전혀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또 뉴스 매매 중에 가장 또 많이 말하고 있는 게 ETF 유입량이죠. 근데 ETF 유입량은 이 상승할 때도 계속 순유입이 많았잖아요. 역대급 순유입이다, 이제는 간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떨어지고 기준을 이탈했을 때는 마치 독일 정부처럼 싸게 팔았죠. 그리고 올라오니까 사네. 그러니까 이것을 ETF가 계속 샀으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걸 바라본다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는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니 진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1년, 2년 뒤를 바라본다. 반감기 이후의 상승은 이제
매우 빠르게 바나나킥으로 시작된다 라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상승 직후에는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요 그대로를 믿고 있고 내가 이 고점에서 팔기를 나는 기다린다. 요 자잘한 움직임은 나에겐 의미가 없다. 그게 진짜였다면 사실 여기든 어디든 상관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큰 그림으로 고점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요 작은 움직임에 왜 연연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들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지금 말하는 대중들이 연연을 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매우 두려워했죠. 결국 다수 대중이라는 건 어떠한 기준이 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도 대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은 빼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이제 막 유의미한 구간을 돌파 마감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미 7월 초 7월 6일자 VF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62.5 돌파 마감 후에 눌림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60일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62에서 그냥 이렇게 되고 올라간 거예요. 흐름 자체가 이미 이때부터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켜볼 구간이 맞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매수세가 처음 들어왔던 이곳 이후에 유의미한 매수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과하게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여기서 가장 벌벌 떨면서 울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걸 겪었잖아요. 저는 고인물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21년에서 22년 넘어가면서 22년 말에 한 번 더 떨어지면서 17년 이후에 가장 하여튼 많이 결국에 우는 사람들은 그 무지성 투자자들이에요. 그런 우르르 딸려가는 분위기를 조심하시고 오히려 지금 좀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더 내려가도 그걸 차분히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실 분들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확고히 흔들리지 마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홀딩만 했어.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왔네? 어떻게 할 거야? 뉴스에서 모두가 다 같이 손잡고 매도를 합시다 라고 제이미 다이먼이 아니면 블랙록 레리핑크가 얘기를 할까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좀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XRP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XRP 제가 BF 방송에서 직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0.59 돌파 마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XRP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리또속 하신 분들은 이대로 이제 진짜로 어디 보니까 $5,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플은 단타가 가장 하기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적절한 이 눌림에서 진입했을 시에 관건은 $1 언더까지 가느냐 아니면 $1를 조금 넘느냐가 관건이에요. 적절한 눌림에서 한번 진입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조급함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비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두 구간을 상승 돌파나 이탈을 했을 때 이제 진짜로 그 다음 챕터로의 장이 특히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계속 레인지를 좁히면서 수렴 중이고 이제 진짜 무빙은 곧 나오게 되겠죠. 다음 주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큰 게 하나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오피셜 승인 그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는 일단은 당연히 이제 호재니까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주요 레벨을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되겠죠. 7월 초 53K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도 이 지난 22년 말부터의 지금까지의 상승 채널을 보여드리면서 다음 구간까지의 큰 상승 이전에는 항상 이 시간의 조정 혹은 고점과 저점을 수입을 하고 올라가주는 무빙이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그 가능성들을 좌우로 위아래로 열어놓고 자리들을 체크하면서 이 시장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한다. 하여튼 지금 구간에서 이때 7월 초와 같은 무빙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위아래 레벨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 조급함 가지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전체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서울은 그래도 비 피해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경기도나 다른 지방들 보면 좀 심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는 모르니까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전체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